처음엔 몰랐어요. 그 사람이 왜 항상 조용히 기다려주었는지, 왜 아무 말 없이 곁에만 있었는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알겠더라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눈빛 하나로 마음을 읽었다는 말은 어쩌면 낭만이 아니라 오랜 훈련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관계 속에서 말로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괜찮다는 위로, 미안하다는 사과. 하지만 진짜 오래된 관계는 말이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향합니다. 침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 꼭 필요하지 않아지는 방향으로요. 그건 오해의 위험을 무릅쓴 믿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너는 알 거라 믿는다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고백이니까요. 그런 사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아프고, 같이 버텨온 시간들이 쌓여야 비로소 조용한 믿음이 하나 생겨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나 마이너스 너라는 만남을 통해 진짜 존재로 태어난다고요. 그 너는 곧 오랜 시간 나와 함께 해준 그 사람일지도 모르죠.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무 말 없어도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차이를 시간으로 만들어내는지도 모릅니다. 세월은 무심한 듯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간을 함께 견디며 남겨진 침묵과 눈빛,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짧은 관계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나보다 한 걸음 느렸고 내 기분을 먼저 물었으며 내가 화낼 때는 입을 닫았고 내가 외로울 땐 말없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말보다 시간이 증명합니다. 시간은 말보다 정확한 기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곁에 오래 있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모든 설명이 끝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심의 형태입니다. 관계는 사랑보다 기다림으로 깊어진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주는 사랑은 쉬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변화나 반응을 재촉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마음은 조급해지고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관계는 압니다. 지금 이 순간 상대가 말이 없는 이유, 그 침묵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요.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순간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혼자 앉아 커피 한 잔만 오래 붙잡고 있곤 하죠.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그 사람 곁에 오래 머문 사람뿐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건 상대의 고요함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이 없지만 언젠가 그 마음이 내게 도달하리란 믿음. 그 믿음이 침묵을 견디게 합니다. 철학자 헤겔은 진리는 시간 속에서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때의 감정, 잠깐의 충돌, 그 모든 것이 시간을 지나면서 비로소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잠긴 시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고통,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속도, 그 모든 걸 가르려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는 것. 기다림은 흔히 인내라 말하지만 실은 그것보다 훨씬 섬세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올 자리를 조용히 비워두는 일. 그 자리를 비워두는 시간 동안 스스로도 조용히 성장하는 일. 세상엔 빠르게 사랑하고 빠르게 멀어지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관계는 빠른 이해보다 느린 기다림으로 이어집니다. 기다림이 쌓인 자리에야 비로소 깊은 진심이 내려앉는 법이니까요. 같은 자리에 머문 사람의 무게. 누군가가 떠났을 때보다 누군가가 남아 있었을 때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
그 무게는 나중에야 실감되는 법입니다.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늘 나를 이해해주는 줄 알았고 별일 아닌 듯 웃어넘겨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문득 깨닫게 되죠. 그 사람이 나를 맞춰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준 것이었다는 걸요. 누구나 떠날 수 있는 이유는 쉽게 생깁니다. 실망, 오해, 지침, 무관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머문다는 건 관계에 대한 단단한 책임감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인을 향한 책임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타인은 나의 존재보다 먼저 다가오는 윤리다. 곁에 남아있다는 건 단순한 정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윤리를 품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래된 친구, 오랜 가족, 오랜 연인은 다투기도 많이 하고 어긋나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건 서로가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이 그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나의 기쁨에 귀 기울이고 내 상처에 조용히 손을 얹으며 내 말 한마디에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건 마음을 다치고도 다시 펼쳐내는 용기입니다. 그저 오래 함께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비마다 마음을 회복시켜가며 곁을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떠난 뒤에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존재의 무게가 내 안에 이미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정함은 천천히 쌓인다. 처음부터 다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웠고 누군가에게는 서툰 마음으로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정함은 마치 나이테처럼 조금씩 겹겹이 쌓입니다. 그건 자주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머물고 자주 바라봐야 비로소 생기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깊은 다정함은 크고 화려한 행동이 아닙니다. 작은 말, 짧은 눈맞춤, 조용히 물 한 잔 건네는 손길 같은 것들이죠. 그런 다정함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에서 우러나온 감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도 억지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를 말하며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고 했지만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정함은 드러난다고요. 그 다정함은 아주 오래 함께할 때에야 비로소 생깁니다. 마음이 다친 날에도 무심한 말이 튀어나온 날에도 그 사람이 등을 돌리지 않고 여전히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다정함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익숙한 존재일수록 소홀해지는 법이지만 오래된 관계는 그 익숙함 안에 새로운 애정을 찾아냅니다.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목소리, 그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따뜻함이 자랍니다. 다정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삶이 조금은 덜 쓸쓸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정함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계절을 함께 건너오며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인생의 일부가 됩니다. 함께 늙는다는 것의 의미.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늙어가는 것을 경험하진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같은 삶의 온도를 공유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함께 늙는다는 건 서로의 얼굴에 생겨나는 주름을 낯설어 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느려지는 걸 탓하지 않고 예전처럼 못해도 괜찮다며 미소 지어주는 일입니다. 처음 만났을 땐 몰랐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취향, 걸음걸이, 말투, 자주 쓰는 말, 그리고 때로는 숨기고 있는 외로움까지. 함께 늙어간다는 건 상대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낡고 서툴고 아플 때도
곁에 있겠다는 다짐이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 동안 필요한 것도 바로 그 의지입니다. 좋은 감정이 사라졌을 때에도 함께 있기로 한 그 약속을 지켜내려는 태도 말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만이 아는 게 있습니다. 그건 서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가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도 지켜낸 무엇인가입니다. 그 무언가가 말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그것이 진심이었다는 걸 서로는 압니다. 어쩌면 함께 늙는다는 건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아팠는지조차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 그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일.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억을 떠올리는 일. 그런 순간에 진심은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그건 오랜 시간 동안만 도달할 수 있는 깊이입니다. 말을 아끼게 되는 사이. 처음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 느낀 감정, 지나온 기억들을 모두 꺼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믿음,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 쪽이 더 따뜻할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진심은 종종 말 뒤에 숨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설명은 오히려 마음을 흐리게 하고, 과한 표현은 오히려 거리를 만듭니다. 오래된 관계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말보다 공기를, 표정보다 눈빛을 더 자주 읽게 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언어 속에서 존재한다고 말했지만 때때로 존재는 침묵 속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침묵은 피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함께했기에 가능한 고요함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관계일수록 사랑은 표현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건 누군가의 등을 조용히 바라보는 저녁, 말없이 따뜻한 물을 내어주는 손길, 함께 걷는 중에도 굳이 말을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 속에 있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마음을 감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믿기 때문에, 말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말을 줄입니다. 말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함께 있던 공기, 조용히 웃던 표정,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내주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관계일수록 말은 점점 사라지고 남는 건 함께 쌓은 시간과 침묵의 온기입니다. 함께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은 흐릿해져도 함께한 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향기, 어떤 계절의 빛깔, 어느 길모퉁이의 바람결 속에서 그 사람이 살아있듯 다가올 때가 있죠. 기억은 마음의 저장고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래된 음악처럼 불쑥 다시 흘러나오는 노래 같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멜로디 같은 것.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은 나의 삶 안에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순간들이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론 멀어진 사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이 진심이었다면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로 정리되지 않더라도 한 장의 사진 속, 한 조각의 대화 속에 그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죠. 철학자 베르그송은 기억을 단순한 저장이 아닌 지속이라 말했습니다. 기억은 시간 속에 정지된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 안에서 여전히 나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인연은 지금 함께하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흔듭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보여준 표정, 그와 나눈 침묵마저도 오늘의 나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됩니다. 어떤 기억은 반짝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가볍게 웃고 지나간 날들보다 서로를 지켜본 침묵의 순간, 힘들어도 등을 돌리지 않았던 그날이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에서 비롯된 관계였다면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습니다. 사라진 사람이 남기는 자리. 누군가가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의 자리는 빈 공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더 또렷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땐 미처 몰랐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던 목소리, 문득 눈이 마주치던 식탁 위의 고요함, 함께 걸었던 골목의 풍경조차 이젠 그 사람의 흔적으로 가득하다는 걸요. 어떤 사람은 떠난 뒤에야 진심을 말합니다. 함께일 때는 조용히 머물던 감정들이 시간이 흐른 후 문득 고개를 들고 말하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안다고.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삶은 앞을 향해 사라지지만 뒤를 돌아보아야만 이해된다고. 우리는 그 사람과의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떠난 뒤 그 사람이 남긴 공백을 마주하면서 비로소 그 진심의 크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없이 있어준 자리였고 나를 바라봐준 시선이 닿던 곳이었으며 내가 기댈 수 있었던 어깨의 높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난 후 그 자리를 채우려 애쓰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관계가 남긴 자리는 새로운 누군가로는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오랜 시간의 모양을 닮은 공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잊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한 번이라도 진심을 품었다면 그 진심은 사라지는 대신 내 삶의 한 조각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 자리는 아프지만 따뜻하고 쓸쓸하지만 소중합니다. 그리움으로 남는다는 건 그 사람이 내 삶에 분명히 머물렀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말 없이 건네던 마음. 우리가 기억하는 깊은 마음은 대개 아무 말 없이 다가온 순간에 담겨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았기에 더 선명했던 마음, 말로 풀어내지 않았기에 더 오래 남은 온기. 어느 날 문득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따뜻한 밥 한 끼가 내 앞에 놓여 있던 기억. 내가 무언가를 잃고 말없이 앉아 있던 날, 가만히 내 곁에 앉아 말없이 손을 잡아주던 사람. 그런 마음은 말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속도를 재지 않고 의미를 묻지 않으며 그저 필요할 것 같아서 다가오는 마음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말들을 주고받지만 오래 기억되는 건 결국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의 온도입니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진정한 만남은 존재 전체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그 진심은 말로 포장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건네집니다. 그 사람은 자주 설명하지 않았고 내게 무언가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 조용히 다가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익은 신뢰였습니다. 수많은 계절을 함께 지나며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진심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히 내 삶을 감싸고 있었고 내가 알아채지 못한 수많은 순간에 이미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 말 없이 건네던 그 마음, 그게 바로 오래 함께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라는 걸 우리는 아주 늦게, 그러나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배웁니다. 사람이 떠나고 난 뒤 남아있는 사람은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비워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들여다보는 동안 우리는 천천히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토록 조용히 기다려 주었는지, 왜 늘 먼저 다가와 웃어 주었는지를 지나간 날들 위에서 새삼스럽게 되새기게 됩니다. 사랑이란 건 떠난 뒤에도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조각들을 손에 쥐고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지고 조금 더 느긋해지고
조금 더 조용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남겨진 삶 속에서 그 사람의 말투를 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조용한 배려를 배우기도 하며 때로는 그 사람이 했던 실수마저도 이해하게 됩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말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고통을 통과해 존재를 확장한다. 그 말처럼 오랜 관계가 남긴 상실은 결국 새로운 성찰로 이어지는 문이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예전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서 세상을 다시 보고 그 사람의 침묵 속에서 나의 말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머무르며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변하고 조금씩 더 진심을 품게 됩니다. 그건 시간이 가르쳐주는 진심입니다. 말로도 책으로도 가르침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함께한 시간 속에서만 피어나는 진심. 그래서 오래 함께한 사람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동안에도 떠나간 뒤에도 끝끝내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진심이라는 이름의 흔적이고 삶이 우리에게 준 가장 깊은 인연의 증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을 통해 삶을 배우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간이고 하나의 철학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남긴 말, 그 침묵, 그 다정함은 지금의 나를 만든 조용한 울림이었겠지요.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은 떠나지만 진심으로 머문 사람은 내 안에 영원히 머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말보다 귀한 마음을, 시간보다 깊은 관계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마음을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